아무래도 이게 텍스트다 보니까 덜하면 덜했지 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의 사실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보다도 이제 더 많은 인권 피해 사례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에 비해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많은 구타나 욕설이나 이런 거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제 감옥에 가신 분들, 이런 구금시설에 가 계셨던 분들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당하면 안 될 일들을 많이 당하신 분들도 많고요. 저 정도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선임들의 구타, 욕설 뭐 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대로 이렇게 보장되지 않은 근무 휴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가 경험한 인권 피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서 이를 적용해서 실제로 청년들 중에서 남한의 노래나 영화 같은 것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처형한 사례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소위 3대 악법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외부 정보에 대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특히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단속과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동향 등도 그 보고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 청소년부터 군인권까지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조금씩 좀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좀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는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을 전수조사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발간되는 전 세계 유일한 보고서입니다. 자유권, 그리고 사회권, 그리고 여성, 아동, 장애인과 같은 국제인권구범에 따라서 분류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특징적인 것은 올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는 달리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 국내외 주요한 관심사항 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보 통제라든지, 그리고 탈북민 강제 북송, 해외 파견 노동자와 같이 관심 이슈들을 모아서 그 분야를 별도의 챕터로 마련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으로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유엔과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가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참조하거나 인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점에서 연례적인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북한 실상을 널리 알리는 데서 나아가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해 나가겠다는 어떤 일관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금 정책적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탈북민 증언을 통해서 파악된 이런 인권 실태들을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사실 책자 형태의 종합 보고서 형태만 발간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학계라든지 연구기관 그리고 국민들 다양한 수요를 감안해서 좀 여러 가지의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기존과 같은 책자 형태의 종합 보고서 역시 물론 발간을 했고요. 대표적인 탈북민 증언들을 요약해서 놓은 리플릿 형태의 요약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 세대들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많이 시청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4분 30초 분량으로 일반 국민들이 친숙하게 북한 인권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 보고서도 제작하였습니다.
국문보고서와 영문보고서는 모두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QR코드 연계를 통해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인권이라는 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기보다 정말 인간의 기본 권리이면서 가장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 인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제 양보를 안 하고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북한 인권은 어떤 정치적인 것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항상 관심 갖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서 북한 인권이 정말 진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이제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일에 그 관심을 좀 가져주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에서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에 널리 알리기, 북한 실상 알리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2년째 작년에서 올해까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국민과 그리고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 보고서를 보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그리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상응해서 통일부 북한 인권 기록센터도 8.15 광복절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탈북민 분들 한 분 한 분의 증언을 귀담아 듣고 더욱 충실한 인권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